저렴하고 좋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소액으로 부자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소액으로 부자 된다는 진짜 의미가 뭐냐면,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그 사이 종잣돈을 모아서 또 투자를 하고, 첫 번째 투자했던 것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으로 또 투자를 하고, 이거를 반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일 첫 번째나 두 번째 투자에서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은 좀 삐그덕하겠죠. 이게 처음부터 난항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거겠죠. 그 선택을 잘하는 게 부동산에 대한 실력이고, 그 실력을 기르는 것은 공부입니다. 작년에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들 중에 마이너스인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면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음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심리적으로 쉽지 않을 테지만 힘내세요. 저도 6년 넘게 팔리지 않는 땅이 있어서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반등을 아예 안 했고 거래도 없다, 이건 왜 그런지 한번 보셔야 돼요. 다들 반등했는데 왜 내 것만 이렇지? 이유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전세가 매매가가 차이가 좁은 거, 그것만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런 도시들이 몇 개 있어요. 청주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이 전세가 매매가가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니까 내가 3,000만 원이 있으면 세 채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순식간에 다주택자가 되어버려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내가 몇 달 만에 다주택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와, 나 이제 부동산 전문가다, 부동산 부자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은 언제든지 역전세를 맞을 수 있고, 또는 서울 경기도의 매매가가 쭉쭉 오를 때 여기는 찔끔찔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백화점을 돌면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끝나면 1대1 상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 지방에 샀다, 그때는 싸서 샀는데 이제 보니 답이 없는 곳이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당부 드릴게요. 지방 투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방 인구는 빠르게 소멸 중이고 수도권 인구는 빠르게 증가 중이에요. 전체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늘고 있고요. 광역시 인구 추이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 대전 인구라고 검색하면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연도별 이 버튼을 클릭하면 그래프가 나오죠. 쭉 감소하고 있고요. 대전뿐만 아니라 대구 인구, 부산 인구, 광주 인구, 울산 인구 전부 다 하락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인구를 연도별로 보면 증가하고 있죠. 인천 인구도 증가 추세입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좀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3,000만 원 모았는데 이걸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찾아보는데 내가 원하는 서울 경기권은 없어. 경기도라도 한창 멀리 경기도 끝에 있는 것들만 가능해. 근데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차라리 지방을 하래. 그래서 지방을 갔더니 신세계야.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널렸어. 그래서 와,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오나? 하고 턱 사. 그런데 다음 전세 계약 때 3,000만 원 역전세.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3,000만 원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면 그냥 더 모으세요. 집값이 멀리 달아날까봐 두렵죠?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괜히 이상한 거 사서 역전세 나고 시세 안 오르는 것보다는 내가 공부하고 돈 모아서 제대로 된 거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잘 모르는데 싸다고 사는 건 투기고, 공부하고 알고 사는 건 투자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소액 투자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싼 건 이유가 있고요, 비싼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소득도 적고 모은 돈도 적은 사람은 평생 투자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 소액을 잘 굴리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싼데 시간이 지나면 확 좋아지는 건 있어요. 재개발 같은 거겠죠. 그 재개발은, 특히 초기 재개발은 오래 걸린다. 시간이라는 것도 돈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돈은 적지만, 즉 기다림이라는 시간의 가치가 더해지면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돈도 같이 계산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그 물건의 가치가 시간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거예요. 그 사이에 내가 싸게 사둔, 예를 들면 재개발 그 물건 사업이 점점 진행되면서 금액도 점점 올라가겠죠. 그거는 내 노동을 대신 해주고 스스로 굴러가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어쨌든 내가 매수한 재개발 물건을 내 노동으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같은 돈이면 지방의 여러 채 갭 투자보다 재개발이 끝나면 확 좋아질 그런 곳에 하나 묻어두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대신에 조합 설립 인가는 끝난 것을 사야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해제되고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하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돈을 조금만 넣고 많이 벌겠다, 이런 건 없어요. 돈을 조금 넣고 많이 벌려면 그만큼의 긴 시간이 더해져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부가 좀 되셨나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다는 마음 유지하면서 연말이라고 막 펑펑 지르지 마세요. 저는 집에서 파티 준비가 끝났습니다. 거실 불을 좀 어둡게 하고 트리 조명 아래서 가족들과 썬칩과 칸초, 단짠단짠이죠. 이 과자들이랑 선물 받은 와인을 마시면서 케이크 먹으면서 올해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잘했던 일, 잘못했던 일, 이런 대화를 할 예정이에요. 이런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